삶의 시간이 오전, 오후, 밤으로 나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각각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흔히 자의적, 타의적 자극에 의해 변하는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변곡점의 의미는 미적 분학에서 함수 그래프가 위 블록에서 아래 블록으로, 아래 블록에서 위 블록으로 바뀌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변곡점, 퇴직연금을 통해 지혜롭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노하우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지금까지 박연금이었습니다. 관리해봤자 그 돈이 그 돈이지. 하여간 자기가 하는 것도 없으면서 더럽게 잘난 척이야. 그러지 마. 연금 선배 남편이 이번에 IRP 납입 한도까지 돈 넣었대. 그리고 펀드, ELB, ETF, 리츠로 자산 다 나눴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 중요한가? 야, 다 들려. 어머, 들으셨어요? 네가 크게 말했어. 진실은 원래 크게 들려요. 진실? 뉴스 보는 줄? 예금아, 코디 언니 말 좀 새겨들어. 우리 남편이 IRP 납입한도 돈 끝까지 넣었대잖아. 펀드, ELB, 리츠, ETF 각각 나눴대잖아. 포트폴리오 짱짱하게 짜놨대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 회사는 나한테 꼴랑 월급 220 주지만 난 퇴직연금 자산관리 덕분에 노후가 창창하단 이야기야. 너 나이 어린 거? 너 언제까지 어릴 건데? 내년에도 어리니? 퇴직한 후에도 어리니? 네가 아무리 부동산을 하고 주식을 하고 저금을 한다고 용을 써도 내 노후의 안정성은 못 따라온다는 이야기야. 이 어리기만 한 거사. 그러니까 지금 빨리 퇴직연금 알아봐. 넌 재계약보다 그게 더 급해. 안녕하세요. 더 많이 받는 글로리한 노후 김성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엄청난 노하우를 쏙쏙 골라 알려주실 전문가 두 분, 그리고 배우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잘 지내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세시대 연구소 소장 김진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이세 연구소 강은영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배우 두 분, 그리고 네. 두 분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시간이. 그제서 그럼요. 아니 지난 시간에 배우고 갔잖아요. 예. 그랬더니 내가 네. 은행을 갔는데 DC, DB를 알아들었잖아. 예. 거기서 또 친구가 전화 온 거야. 내가 이 방송 나간 거 보고 나서. 뭐래요, 전화 뭐래요? 와가지고 뭐가 좋냐. 그래서 아, 퇴직연금 이런 게 좀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아. 이런 게 퇴직연금만 하면 돼. 이렇게 한마디 해주니까 친구가 야 대단하다. 오. 웬만하면 내가 전화하면 잘 안 끊는다고 전화 안 받거든요. 이젠 제값제값 받더라. 진짜. 네. 그래서 같이 은행 가겠네요. 이제. 가야지 가야지. 그럼요. 소영 씨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새로운 모습이니까. 네. 제 이름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지금이. 퇴직연금입니다. 네. 박연금 씨였잖아요. 제가 연기를 또 했으니까 네. 박연금 씨입니다. 잘했어. 좋아요. 잘했어. 우리 개그우먼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 전 배우예요. 현재만큼이나 미래, 나의 글로리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마음을 먹은,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퇴직연금 주니어 문둥은 역할의 김희원입니다. 못 빠져나오셨어? 텐션 많이 올려놨더니 갑자기 네. 또 잘하네. 원래 항상 문둥은은 이래요. 아 그래요? 확실히 두 분이 이제 약간 이 연금 아이돌처럼 네. 이 연금에 푹 빠져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요즘에 제가 뭐 하나 꽂히면은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맞죠, 다니고 맞죠. 그것만 맞아. 계속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이제 요즘에 덕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돌 덕질처럼 저희가 요즘에 퇴직연금 덕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IRP 계좌를 덕질을 예,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저도 그래요, 꼭 저도. 가입해야 된다. 그럼요. 가입해야죠. 이리 와. 얘들아 빨리 이거 가입하자. 이렇게 하게 무서운데요? 된다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약간 저승사자도 아니고 이리 와. 나 왜냐면 박연금이었어. 연금이니까.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야 돼. 제발. 저도 빠져나와요. 녹화 때 빠져나오세요. 네네네.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조금 젊으신 분들이 특히 사회에 나와서 처음 이제 경제 활동, 소득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들을 먹어야 네. 되는데 이렇게 마음 먹은 분들이 많아지셔야 여러분들의 노후가 훨씬 더 안정된 걸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안정된 진짜 궁금한 게 모습으로. 있어요. 네. 만약에
그 이제 소득이 생길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만약 제가 20대 초반이어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IRP를 통해서라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 뭐 이제 DC나 DB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퇴직연금은 소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뭐 가나다라, 마바사. 마바사, 아다차카타파하 완벽한. 에헤 우에, 우에 우에요. 그다음에 뭐 ABC 하면은 DEF.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갑자기 하여튼 DC, 이렇게, DBI. 네. 나도 모르게 ETF?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냥 나의 노후 준비는 퇴직연금 이렇게 들 수 있을 바로. 정도로.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항상 어떤 그 시점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뭐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렇죠. 항상 가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퇴직연금이 이런 시점들하고 되게 중요한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령대별 퇴직연금 준비 전략 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퇴직연금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걸 좀 뒤늦게 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쵸? 저도 아무래도- 이제 마흔인데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30 막바지인데 이제 알아서 좀 불안한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지난 시간에 듣기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좋다고는 하셨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살짝 퇴직연금을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또 어쨌거나 좀 똑똑하게 금융활동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좋죠, 좋죠. 그렇지. 세제 혜택도 DC, 있고. 세제 그렇지. 혜택도 네. 있지. 투자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요. DC, DB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렇지. DC 뭐였죠? 디기 씩씩하게. DB 뭐였죠? 단단하다. B. DB 단단하게 붙여놓자. 단단하게 단단하게 버틴다. 그렇지. 붙어놓자 했는데 그거였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자. 어쨌든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장님. 네. 오시기 전에 다 복습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해서 이 정도인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런 관심 자체가 자산을 불리는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네. 일단 자산 운영은 처음부터 이렇게 큰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이게 그렇게 하면 바로 지치기 때문에 특히 노후 준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정년이 60이라고 하는데 60 언저리에 은퇴를 해도 저희 부모님들이 뭐 한 80세, 90세까지 살지만 저희는 막 100세 시대라 그래서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퇴 이후에 한 40년간 정도 소득이 없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게 노후 준비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조급하게 하고 하면 힘들고 지치죠. 너무 좀 당연하신 것 같아요. 숨이 확 막히는데요. 갑자기 40년을 40년을 소득 없이 맞네. 100세 시대잖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0살 때까지는 일단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챙겨주시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37살까지도 같이 있는 거지. 아니 본인이 소득 활동을 하니까. 아, 예, 그렇죠. 근데 20살 때까지는 보통 부모님이 아무래도. 밥도 먹여주시고 네. 용돈도 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대학을 나온다고 치면은 우리가 소득 활동을 빨리 시작해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26, 27 맞죠. 정도 된단 말이죠. 20대 후반 정도 같죠. 네. 그러니까 40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60대 중반쯤 되겠죠. 근데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번 기간만큼 돈을 안 벌면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실제로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뭔가 앞이 막막해. 왜 이렇게 무섭지? 40년. 이거 약간 지금 공포 영화 같은 느낌 아니에요? 뭔가 돈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요. 40년은 생각 못했어. 네, 40년. 그렇죠. 40년. 네, 무섭죠. 네. 그런데 그 무서움이 조금 오래 지속이 돼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퇴직연금에 손을 안 대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치, 이거 손대려고 하다가, 내 40년.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시간 동안 보통 이제 내가 돈을 벌을 때와 같이 쓰면서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맞아. 그러면 내가 돈 쓰고 살았던 시간을 데칼코마니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살지는 못해도 못하죠. 적어도 그냥 비슷하게만 좀 살아야지 네. 조금은 그래도 노후에 내가 마음이 맞아요.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래서
퇴직연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3번의 변환기를 맞습니다. 네. 네, 언제일 것 같으세요? 세 번의 변환기면 변곡점이면- 딱 3개죠. 변곡점이죠. 네, 네. 아침, 점심, 오늘 하루의 일과가 아침, 점심, 밥으로 네, 연금 씨가 다시 왔네요. 연금 씨가 다시 왔죠. 네, 뭐 스핑크스 퀴즈랑 비슷한데 뭐 스피커스 도대체 언제적이에요? 아니 그래도 아침엔 기고 뭐 점심엔 걷고 뭐 이렇게 놀고 별거에 곧 40이라고요? 다 들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네, 수 네.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지. 뭐 직급으로 따지자면은 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느낌으로 어. 변환기가 있을 수 있죠. 네. 네. 어쨌든 3분 다 사실은 느낌은 비슷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네, 맞긴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래요? 예, 인간의 스피커스 삶을 맞아요. 크게 뭐 이제 3등분을 해본다면 아침, 점심, 저녁일 수 있죠. 네. 깨어나고 활동하고 쉬고 이런 느낌으로 놀고 벌고 쓰고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공부하고 놀고, 그다음에 뭐 청장년 때는 벌고, 그다음에 노년에는 번 거 쓰고. 그런데 이제 제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그럼 즉 내가 돈을 버는 타임라인에서 그 3번의 변환기를 맞는 건데요. 일단은 초중반에 돈 버는 주니어 시절, 그다음에 계속 돈을 벌고 있지만 이제 중후반의 시니어 시절, 그리고 이후에 은퇴기, 이렇게 3개가 바로 변환기입니다. 아 근데 은퇴기 제일 무섭긴 하네요. 기는 해요. 그렇지. 상상이 안 돼. 제가 이 변환기에 숨겨진 또 무시무시한 사실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또 있나요? 알려주세요. 또 공포체험 뭐 준비해야 되나요? 마음을 이제? 준비해야 돼. 예, 준비해야 이상하네. 될 것 같죠. 이런 게 아니라고 아니,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왜냐면 그 여름에 그 공포 체험 특집인 거예요. 남양 특집인 예, 거예요. 연합기 특집. 그렇구나. 네. 이 3번의 변환기가 똑같이 3분의 1씩 분배가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일절 나중에 어디서도 그 돈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그 은퇴 시기가 은퇴기. 너무 앞에 두 시절의 그 주니어 시니어 시기를 합친 것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정년이 지금 60이고 뭐 더 연장된다 어쩐다 해도 사실은 대부분 50대 초반에 맞아요, 많이 맞아요. 그만두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는 40년이라 그랬는데 한 50년 정도를 소득 없이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말 망하는 거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런 격한 표현에 호응을 안 하는데. 그렇죠. 막 그런 거 같아. 정말 그런 거다. 예, 노후가 많이 그렇게 되면 고달파지는 겁니다. 지금도 약간 고달픈데 그때 가서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진짜 텐션이 안 올라가. 그쵸? 되게 막막해요 지금 진짜. 그쵸? 아니요. 그래서 두 분을 모신 거죠. 아, 그렇구나. 그쵸? 네. 예, 들어봐야죠. 맞아요. 방법이 있겠지. 네. 예. 사실 살면서 이제 겪는 이벤트 시점은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뭐 애 키우고 보통 직장 다니면서 이러한 그 생애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감당하고 사실은 다니는 거잖아요. 아, 결혼하려면 내가 좀 지겨워도 다녀야지. 맞아요. 애들 키우려면 내가 좀 더러워도 참고 다녀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기 근속의 이런 그거잖아요. 이런 마음 먹으면서 다니잖아요. 맞아. 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걸 바꿔야 해요.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녀야지. 네, 여기 보시면은 1인당 생애 주기 적자표가 있거든요. 네. 예. 이제 보세요. 내내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야. 뭐 이렇게 우리의 우리 인생이 인생 왜 이래요?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예. 많은 걸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흑자네, 아, 흑자요. 흑자 시간이네 지금. 지금은 흑자야. 30대부터. 지금은 딱 27세부터 61세까지 흑자 구간인 거예요. 왜냐면 저 때 또 돈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뭐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벌기도 많이 그렇죠. 벌 때죠. 소위 이제 가방 사고 그렇죠. 예. 그렇지. 딱 그 흑자 났을 때 넣어야 다시 될 돈. 이제 넣었으니까 적자가 다시 되는 거. 네. 근데 이렇게 표로 보니까 뭔가 더 확 와닿는다. 그러네요. 잔인하고 어. 아주 내 뼈를 때리고 그러니까. 현타가 오네요, 진짜. 여기 표 입구조 아래에는 오 글로리안 노후가 써 있으니까 네. 어디가 오 글로리안 노후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 근데 현실은 좀 더 잔인한 것 같아요. 네? 암담하네요. 왜 잔인하냐면 이 짧은 흑자 기간 동안에 내 노후를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 써야 될 이벤트들이 막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애써 그 마련한 그 노후 자산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있어요. 제가 지금 40대고 저희 큰애가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20년이 지나서 저 시즌이 되잖아요. 결혼 준비를 해. 아 맞네. 예. 한 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몇 살 때까지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한 75세까지 일을 해야 될까? 80세까지 해야 될까? 볼 때는 지금 노후연금 받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그렇죠. 약간 직전까지 그런 해야 거죠. 돼. 그 연금을 애한테 쓰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갖고 하지만 퇴직연금을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레드선 하고 잊어야 되는 돈입니다. 애초에 그건가요? 그냥 내게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흔히 월급을 그냥 통장에서 그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만 남기고. 예, 월급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도 그냥 스쳐 지나가서 흔적도 남김없이 그냥 그런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편해요. 네. 근데 또 두 분 모신 게 이럴 거면 그냥 저희가 가서 가입하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뭔가 요 퇴직연금을 지혜롭고 알뜰하고 살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신 거거든요. 방법이 그럼요. 있죠. 네. 저희 프로그램이 왜 글로리안 노우겠습니까? 오 글로리안 도. 네, 여기서 5가지 전략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퇴직연금은 어떤 돈? 없는 돈. 나 빨리 말하고. 그럼요. 내게 왔다가 맞아. 스쳐 지나가는 돈. 떠나는 돈. 네, 바로 그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 단순한 진리예요. 덜 쓰고 모으라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덜 쓰고 모아요? 그게 말이 쉬우면요 선생님 죄송한데. 아니 네. 왜냐면 제일 어렵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휴대전화 달고 살잖아요. 어. 거기에 요즘에 바로바로 그 버튼만 누르면 맞아요. 결제가 되는 게 내가 생겨가지고. 홈쇼핑도 옛날에는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리모컨으로 3번 누르면은 바로 이내 집 앞에 와 주문할 수가 있어. 있어요. 와. 그럼요. 그리고 뭐 SNS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아이 내가 이만큼 이 정도는 내가 못 쓸까 싶어갖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날 위한. 날 고생한 위한, 나를 날 위한. 위한 선물.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SNS나 이 홈쇼핑 보다 보면은 왠지 나만 없고 맞아. 나만 가난한 것 같은 네. 그런 상대적 박탈감 많이 다 느끼시잖아요. 대리석 바닥에 사는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나 약간 꿈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대리석 바닥에 러브 네. 까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요. 우리 촬영장에도 지금 나무 바닥이네.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젊은 층들의 그 명품 소비가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뭐 욜로족이니 파이어족이라는 말에도 그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광하는 맞아요. 풍조가 유난히 강하기도 하죠. 맞아요. 또 그래서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복세편살이라는 말도 약간 이렇게 그런 풍조에서 나온 것 같긴 해요. 뭐의 맞아요. 말이죠 복세편살? 복세편살이 복 받고 세상 살아가고 편하게 너무 살고 재밌죠?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리- 또 편하고. 너 궁금한 게 소영 씨. 몇 마디를 하면은 맞는 얘기를 해요. 이게 또 복세편살이 또 어떤 이야기죠?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거예요. 복세편살. 네, 아무래도 좋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과도한 소비에 대한 경계가 좀 낮고 그다음에 맞아. 자기 합리화가 좀 빠른 편에 아 속합니다. 맞아요. 어우. 네, 그래서 아우, 오죽하면 내가 조금 부주의한 행태로 인해서 지출하게 되는 멍청 비용이나 맞아요. 엄청 비용 나. 버스 잘못 엄청 타가지고 멍청. 택시 타고 오고. 그냥 외로워서 비용을 쓰는 쓸쓸 비용. 네, 이런 내 얘기인가? 말들이 우리 만들어질 정도로 소비에는 조금 너그럽고 저축에는 조금 무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내 얘기 같잖아요. 내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부터 뭐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뭐 어떤 걸 봤을 때, 뭐 홈쇼핑을 봤을 때, SNS를 봤을 맞아. 때, 혹은 누가 지나갈 때 내가 저건 살 수 있지, 저 정도는 살 수 있지. 그러면서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게 돼요. 맞아. 그쵸? 저거 정도는 저 정도는 적어도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앞에서 그 저희가 그래프 봤듯이 네. 전체적으로 좀 적자인 인생 그래프에서 유일하게 흑자 구간을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동안에라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략이 바로 IRP에 빨리 진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사실 빠르게 시작하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약간 고삐를 제기 위함이거든요. 일단 그 내 돈이 들어간 것에는 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져가지고 신경 안 쓰는 게 사실이긴 하니까요, 그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되게 이상하고 단순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나랑 가까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소영 씨랑 희연 씨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뭐 TV에 나온다. 네. 그러면 누구를 더 막 이렇게 보게 될까요? 그러면 저희만 보게 됐죠? 그럼요. 두 분을 더 열심히 보고 응원을 하겠죠. 같이 나오는 사람이 BTS여도요?
네. 지금 당황하셨네요. 아유, BTS는 건들지 맙시다. 저희도 제 자신을 읽고 쳐다봐야 돼요. 예, 저희도 미안해요. 보게 되죠. 너무 네. 많이 갔어요? 네, 그럼 네. 미안해요. 이렇게 네. 아는 얼굴이고 같이 이렇게 방송도 촬영했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이 그럼요. 저희가 생기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 계좌가 이렇게 하나 생기면 뭐 내가 IRP 계좌를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하나 텄다. 그러면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맞아요. 들여다보고 수익이 나나. 뭐 여기 뭘 투자해야 될까? 아, 그렇지. 다른 사람 IRP엔 뭐가 있을까? 맞아요. 이렇게 오.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너튜브에서 이제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IRP 수익 많이 내는 법. 많이 내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관심 끊기입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왜 자꾸 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두 분이 말을 맞추고 아니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지금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밀당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퇴직연금이랑?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밀당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되 거기에 넣은 돈을 중간에 뺄까 말까, 혹시 돈이 필요한데 해지할까, 이런 유혹에 관심을 싹 또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끌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집을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영끌을 하더라도 퇴직연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내가 나중에 노후에 스스로 셀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맞아. 안 건들고 나서 나중에 너 너무 잘했다. 이런 날이 딱 왔으면 좋겠어. 잘했어 소영이. 잘했어. 언니도 해야지. 나도 안 썼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너무 잘했다. 맞아. 두 사람 데리고 방송하느라 잘했어. 고생이 많어. 가장 고생이 많네. 잘 버티고 그래. 있어. 아유, 이렇게. 맞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려면 예, 절대적으로 유혹을 이기거나 퇴직연금을 쓰겠다는 그 생각, 존재 자체를 잊어야 되는 거죠.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네. 다음 전략은요? 자, 이제 5번째인데요. 네. 바로 그 정부 정책을 좀 활용하라는 정부요? 겁니다. 거버먼트? 아니 네. 갑자기 정부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나라에서 뭔가를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네, 중장년층이 탄탄하게 버텨줘야 허리니까. 맞아요. 그래야 뭔가 좀 노년도 안정적이니까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어떤 재원 피라미드를 보면 네. 지금의 청년층이나 장년층이 든든해야 나라도 이제 건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도 허리가 중요하듯이 중년층, 장년층들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옛날 얘기인데 제가 네. 한 회사 다닌 지 한 30년 되거든요. 근데 어머, 3일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신입사원 때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3년짜리, 5년짜리 막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3년, 5년? 내가 5년 후에도 이 회사를 다닐까?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짜리 들었다가 3년 만에 그만두면은 약간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3년짜리 듣고 5년짜리 듣고 엄청 고민한 적이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3년짜리 들었었는데 네. 그때 금리가 네. 28%였습니다. 무려. 5년짜리 했어야 되는데 30년짜리 없었나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부 그랬잖아. 정책으로 그때 그 재형저축은 70년대에는 41%의 그 금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있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 못하지. 지금은 없죠. 지금 소장님 표정 보세요. 옆에서 네, 부하 직원이 3년만 하고 그만둘 생각했다 그러니까 웃고 있지만. 예, 웃고 있지만 아, 내 마음이 그래. 너무 쓰리다. 그렇게. 생각보다 잘 찾아보시면 정부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 6월에도 그 청년 도약 계좌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네,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이 든든하니 생각보다 목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청년이 몇 살까지? 진심인 거예요, 진심. 거의 30세 초반까지 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끝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러니까 주니어, 아까 말씀하신 주니어 시기 때 얘기한 거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지금 위해서. 흑자니까. 아니요, 박소영 씨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그래, 오빠 한 수 배워. 김성근 씨 배우세요. 어떤 점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하는 걸로. 네, 아이템 네, 네. 알겠습니다. 문동호 씨만 안 들으면 큰일 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주니어 때 알았으면 우리가 더 많은 걸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렇죠. 이미 글렀잖아요. 네. 이미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시니어 전략을 알아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려주세요. 시니어. 네. 뭐 주니어는 뭐 들으셨다시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덜 쓰고 많이 모으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시니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시니어는 그래도 조금 더 절박해야 됩니다. 배수진을 딱 치고 여기서 물러나면 내 노후가 없다. 그럼 그 좀 정신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또 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서워 진짜. 진짜 무서워. 막막하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이 나오는 그 공적연금 기간까지 오롯이 내 재산만으로 버텨야 되는 기간과 그다음에 이제 공적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공적연금의 수령 나이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최소한 10년은 오롯이 내 사적 연금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먹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것도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니어랑 조건이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죠? 퇴직연금 잊어야 한다. 없는 돈셈 쳐야 된다. 그거죠. 이거죠 뭐. 네. 이제는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이 돈은 그냥. 내 돈이 아니다. 약간 어. 이런 생각으로. 영끌할 때도 건들면 안 된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정말로 뼛속까지 이제 새기신 것 같으니까요. 네. 빠르게 두 번째 조건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빠른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예. 예.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말씀 있죠. 저기 30대는 시속 30km로 가고 40대는 시속 40km로 뭐 50대는 50km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너무 빨라. 이게 이제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정말 목표를 잘 세워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있는 거 뭐 잘 지키고 뭐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구체적으로 나는 노년에 어떤 여가를 즐기고 뭐 어떤 집에서 뭐 어떤 차를 그 사용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활비가 정말 얼마나 들지 맞아요. 다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이게 흥청망청 이게 생각 없이 쓰는 요소가 나의 노후를 나중에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반드시 이제 은퇴하기 전에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영 씨 새겨 들읍시다. 제가 흥청망청 쓰지 말아라. 안 돼, 안 돼. 흥청소형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할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네. 아 그리고 약간 우리 셋이 이 톡에서 한 명씩 좀 이제 얘기를 해줍시다. 우리 서르지 마세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좋아요. 지금 안 돼요. 소영아, 우리 지금 신상 그 가방 사면 안 돼. 안 된다. 장바구니를 비워. 지금 네 노후가 없다. 그렇게 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진짜 그죠? 무섭다. 하면 안 될 것 같죠? 네, 좋은 네, 것 같네요. 절대 안 네, 돼.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끝났으면 그 목표에 맞춰서 그래서 내 현재가 어떤데 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그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라는 게 앞으로의 것을 계획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그 목표를 위해 내가 지금 뭘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돈을 벌 때는 이자 나가는 돈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은퇴에는 이게 바위보다 큰 마음의 짐이 될 수가 고정 있거든요. 비용이 진짜 무서워요. 네. 3층 연금 가입 현황은 물론이고 그다음 별도의 노후자금까지 고루고루 파악할 수 있어야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개인형 IRP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혹시 게임 하시나요? 뭐 게임. 가끔 할 때 있죠. 네, 저는 환장하죠. 저는 뭐 우리 종종 하지 핸드폰 게임. 맞아요, 맞아요. 뭐 저는 뭐- 시간 빌 때 뭐 이럴 때. 폰, 네. 컴퓨터, 게임기 가리지 않고 하죠. 게임할 때 보면은 그 내 캐릭터의 그 역량을 확 올려주는 아이템이 있죠. 현질해야죠. 네. 맞아요. 지금 좋은 거는 막 현금처럼 사고 팔고 막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급한 건 사긴 해야 돼. 사긴 해야 돼. 예. 아이템 거래도 하고 막. 맞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개인형 IRP는 게임으로 따지자면 아주 최상급 아이템입니다. 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은퇴 능력치가 크게 차이나게 하는 요소이니까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액공제 한도는 잘 아는데 납입 한도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형 IRP의 납입 한도는 연간 800만 원. 그렇지. 지난 시간에 여기 계신 네, 분들은 이제 잘 아시죠. 음. 그래서 또한 수익 발생 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익통상과 과세 이연을 통해서 그렇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IRP의 있고 없고 차이가 당연히 꽤 크게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1,800만 원짜리 아이템이면 능력을 확실히 올려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우리가 들으시는 분들도 세액공제 한도만 신경을 쓰지 사실 납입 한도까지는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뭐 수익률이 괜찮다면 이왕이면은 납입 한도까지 다 넣어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겠네요, 소장님, 그죠? 네, 그렇죠.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거기에 매달려 자꾸 빼고 싶고 다른 데로 옮기고 싶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에 따라가는. 네, 그런 그래서 마음이 자주 들죠. 마지막 전략은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겁니다. 네. 어떻게 아무리 졸라매고 애를 써도 내가
노후에 준비한 예상 소득이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생활비 자체가 나의 눈높이를 조금은 조정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빠르게 은퇴 후에 이제 내가 투자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뭐 파트타임 일거리 등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불리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혹은 이제 주택의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주택이 나의 자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이라면 주택연금 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저희가 주니어랑 시니어로 나눠서 이제 각각 5개의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자산이고 이 자산을 안전하게 잘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주변에 보면은 투자에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달이 건너 한 달이 하면은 나오거든요. 맞아요. 뭐 여기에도 있고. 네. 성공했다는 사람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런 분들 잘 말씀 안 하시나 봐.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공한 분들이 잘 얘기를 안 하시고 좀 안 된 분들이 꼭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퇴직연금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내 삶의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 거잖아요. 근데 잘못 투자를 해서 이걸 싹 다 날리게 되면 그러면 벌써 무섭네. 어떡하죠? 오늘 너무 안 무섭다. 예,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투자라는 게 100% 성공하는 법칙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 완전히 실패하는 거는 좀 피하게 하는 그런 네. 원칙은 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뭔가 어떤 게 있는지 무서운 구간을 빠져나가가지고 그럼요. 살짝 안정되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빛이 보인다, 빛이. 뭐예요? 장분주입니다. 장분주요? 네. 장이 분주하다. 장 떴을 때 예. 분주하게 가는 거죠. 장분주 씨? 뭐지? 아니, 다 틀렸나 봐요. 그냥 웃고 마시는데. 네, 어떤 말씀도 안 해주시. 맞출 때까지 기다리고 장분주. 있습니다. 장분주는 장분주. 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분주는 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그리고 주기적 점검. 장기 이 투자, 세 개의 분산 투자. 앞글자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기간을 늘려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투자 시점을 나눠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방향성이 좀 다른 자산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퇴직연금을 이렇게 홀라당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간혹 있겠죠? 이제 그렇지 않도록 약간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좀 도와주는 장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 위험하게만 하지 않도록 네. 위험 자산 투자 한도가 70%거든요. 요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품을 투자할 건지를 또 매수 비중도 난 그래도 위험한 게 좋아 하면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취향에 맞게 뭐 펀드나 ELB나 뭐 ETF, 리츠 등 각 개별 상품은 이제 직접 본인이 이제 매수할 수도 있고요. 근데도 난 너무 복잡하다, 머리가 아파서 난 이런 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TDF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동령이 있군요. 네네. 난 자동해야 돼. 자동. TDF로 가야 돼. TDF로. 복권 살 때도 자동으로 하는데 뭐.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쉽지 않은 거는 자동으로 하는 것도 믿고 맡길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돈을 넣는 것 자체는 이제 무심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서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밸런스를 다시 잡는 그런 작업들은 꾸준하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과정들을 통해 수익과 내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해주신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들도 단어들도 많이 좀 나오고요. 그렇죠. 네. 저희는 더 할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연기할 때 알았어. 연기할 그래요? 때 들었던 거. ETF, 그래요? 다 펀드. 외우셨네요, 이제. ELB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 들어가신대요. ELB. 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건 다음 시간. 벌써 끝난다고요? 끝났어. 다음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뭘 궁금해 하실지는 알겠는데 뭐 신비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증 하나 던져놔야 네네. 다들 좀 스스로 찾아보고 하실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증 던져놔야 그래. 소장님이 다음에 또 나오실 수 있고. 맞네. 네. 소장님의 빅피처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채널이 돌아가지 않죠. 그래야. 그러니까요. 그럼요. 진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네. 이제 본다. 다음 시간에. 네. 아침 드라마 같네. 네. 그렇게 그럴까요? 끊임없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맞아요. 아주 훌륭한 방송입니다. 자,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자는 말씀이죠. 오늘도 더 많이 받는 오 글로리안 노후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퇴직연금의 이제 구체적인 상품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요. 우리 모두의 글로리한 노후를 위해 절대로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